안녕 여러분, 호출 언니예요. 여러분, 모닝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모닝콜이 되게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호텔에 체크인하셔서 모닝콜 신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닝콜 신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는 해요. 그게 바로 전화 받는 부서인데요. 게스트 서비스 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호텔마다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게스트 서비스 센터에서 모닝콜을 담당을 해요. 아무래도 전화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 모닝콜도 다 전화로 집어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SC 부서에서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모닝콜은 그러면 사람이 직접 넣을까요? 아니면 기계가 넣어줄까요?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호텔에 가서 단 한 번도 모닝콜을 신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호텔에 일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당연히 기계가 모닝콜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넣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호텔들이 사람이 직접 모닝콜을 넣어요. 특히 특 1급 호텔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손님을 깨우고 손님이 일어났다는 걸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사람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GSC 부서가 24시간 운영되는 그런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람이 직접 모닝콜을 넣어요. 직원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손님에게 몇 시 모닝콜이라고 손님을 직접 깨워드리거든요. 생각보다 좀 충격이지 않나요? 저는 되게 처음에 알았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헉, 그러면 만약에 7시에 6명을 깨워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님이 모닝콜을 요청을 하신다면 모닝콜은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 7시 모닝콜을 해주세요. 아, 네 고객님, 내일 아침 7시 모닝콜 말씀이십니까? 네, 내일 아침 7시요. 고객님 그러시면 두 번째 모닝콜 혹시 필요하십니까? 라고 여쭤봐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보통 알람 5개씩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알람 한 5개씩 맞추거든요. 절대 한 번에 못 일어나. 뭐 오죽하면 알람 시계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깨우는 그런 막 있잖아요. 그런 게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런데 모닝콜은 딱 한 번만 넣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이 진짜 매우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한 번 모닝콜 딱 넣었다가 이 사람 그냥 받자마자 바로 끊고 또다시 자면 그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두 번째 모닝콜, 세 번째 모닝콜도 여쭤봐야 돼요. 손님한테 고객님 두 번째나 혹시 세 번째 모닝콜 필요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손님이 그러면 7시 5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6시 55분에 한 번 더 깨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손님의 요청을 다 받고 나서 꼭 다시 컨펌을 해야 돼요. 진짜 꼭 다시 무조건 이거 별표 5개, 진짜 별표 5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고객님 그러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05호에 내일 아침 오전 7시 모닝콜 그리고 내일 아침 오전 7시 5분에 모닝콜 2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다른 요청사항 있으십니까? 라고 꼭 더블 컨펌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손님이 진짜 바쁠 때에는 그냥 네 넣으세요 이렇게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컨펌을 안 했다가 제가 아침 8시에 깨워달라고 했지 아침 9시에 깨워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라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녁 8시를 간혹 가다가 아침 8시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녁 8시에 무슨 모닝콜을 하냐라고 하시는데 밤낮이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모닝콜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꼭 잠을 자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리마인드를 조금 받고 싶으신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꼭 시간을 컨펌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냥 7시 모닝콜이요 라고 했다고 해서 당연히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 아침 7시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녁 7시면 어떡할 건데, 그쵸?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모닝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 7시 5분으로 요청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두 번의 모닝콜을 넣을 거예요. 처음에 모닝콜을 넣으면 전화를 하겠죠, 객실에. 따르릉.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첫 번째 모닝콜 7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7시 첫 번째 웨이크업콜입니다. 호텔마다 멘트는 조금 다르겠지만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7시 첫 번째 모닝콜입니다. 이 4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전화를 걸었으면 당연히 안녕하십니까
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 들어가야겠죠. 7시인지 8시인지 지금 7시 5분인지 7시 30분인지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고객님한테 첫 번째 모닝콜인지 두 번째 모닝콜인지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물론 뭐 두 번째, 세 번째 요청 안 하시고 한 번만 요청을 하신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요청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첫 번째라고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모닝콜, 세 번째는 세 번째 모닝콜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손님이 아 내가 앞으로 두어 번 남았어. 아 내가 앞으로 한 번만 더 전화 받으면 끝이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첫 번째 모닝콜에 이미 손님이 일어난 상태라서 두 번째나 세 번째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전화하면 손님들 귀찮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아 고객님 첫 번째 모닝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손님께서 아 그러면 두 번째 건 다 취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일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호텔에서는 날씨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멘트가 너무 길어지면 아침에 그거 다 듣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냥 딱 전화 받자마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는 순간 전화 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럼 당황하지 않고 깨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화 끊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런 거에 기분 나빠하신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잠결이잖아. 누구나 다 잠결에는 그냥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욕만 안 하면 다행이지.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자, 7시에 내가 3명을 깨워야 되는데 나 혼자 깨워. 그럼 어떻게 깨워야 되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방법 갑니다. 7시에 만약에 내가 깨워야 할 팀이 3팀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7시가 되기 한 1분 전, 2분 전, 그러니까 6시 58분이나 6시 59분에 먼저 전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 1분 때문에 컴플레인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 물론 7시인데 6시 55분부터 깨우면 조금 그건 아니에요. 근데 6시 58분, 6시 59분 뭐 이런 거는 신경도 잘 안 쓰세요. 뭐 당연히 모닝콜 받고 7시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모닝콜을 받은 다음에 시계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7시 아니잖아, 지금 2분 전에 깨웠잖아 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6시 58분이나 6시 59분부터 깨워서 7시가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모닝콜을 하다 보니까 7시 5분, 7시 10분이 됐네?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5분, 10분이 여러분한테도 솔직히 아침에 우리 일어나가지고 뭐 5분만 더 있었으면 내가 헤어 드라이를 할 수가 있고, 10분만 나에게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15분만 더 여유가 있으면 아침밥을 먹잖아요. 똑같아요. 호텔에서 투숙하시는 분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너무 모닝콜이 많다 그러면 프론트데스크에도 사람이 24시간 상주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아니면 당직 지배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객실 좀 깨워주세요. 저 지금 객실이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라고 해서 요청을 꼭 하셔야 돼요. 혼자 또 커버 쳐보겠다고 6시 55분부터 모닝콜 넣었는데 7시 10분이 되도록 다 모닝콜을 못 끝냈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 난리 나는 거야. 그날 사유사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모닝콜은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큰일이에요.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모닝콜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손님이 모닝콜을 늦게 받아서 비행기를 놓쳤네? 근데 문제는 이 비행기를 놓친 게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거기 목적지에 가서 미국에서 컨트랙트 사인할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된 거예요. 그게 10억, 100억 막 이래요. 그러면 손님들은 당연히 어디에다 고소를 해요? 호텔에 고소를 하겠죠. 니네가 모닝콜을 늦게 넣었고 니네가 나를 늦게 깨워서 내가 비행기를 못 탔고 나의 컨트랙트가 무산됐으니 니네가 다 배상해라. 그러면 그 몫은 다 고스란히 직원에게 내려옵니다. 물론 직원에게 10억, 20억을 내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잘리겠죠. 직장은 잃으실 거예요. 아니면 사유서를 무지하게 많이 쓰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부서로 이동을 당한다거나, 그쵸. 직장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닝콜은 그냥 나의 목숨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닝콜을 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모닝콜을 받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손님이랑 얘기하다 모닝콜을 받았어요. 손님은 9시라 그랬는데 내 손이 8시로 이미 적었어. 그래서 손님을 1시간 먼저 깨웠네? 그래서 손님이 1시간 더 남았으니까 난 자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또 놓쳤어! 그러면 다 여러분 탓이에요. 이 모닝콜을 넣는 부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모닝콜을 받는 부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모닝콜을 만약에 잘못 받았다. 같은 객실인데 모닝콜을 7시에 한 번, 10시에 한 번 이렇게 막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직원이 퇴근을 했어도 그 직원이 잠을 자도 전화를 합니다. 모닝콜 이 시간에 받은 거 맞냐? 확실하냐? 이 객실 맞냐? 몇 시에 받았냐? 너는 몇 시에 받았고 너는 몇 시에 받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의 모닝콜이 맞는지 그 새벽에 다 베리파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손님이 시간을 잘못 얘기했는데 직원도 더블 컨펌을 안 해서 당연히 손님 입장에서는 아 내가 당연히 이 시간에 요청을 했겠지? 라고 그냥 끝나고 간 거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손님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가끔 진짜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도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입 밖으로 나왔어. 근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이랑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린 거 있잖아요. 나는 머릿속에서 나무를 생각했는데 입 밖으로는 100억이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뭐 난 당연히 머릿속에 생각을 했으니까 난 나무라고 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진짜 꼭 더블 컨펌을 해야 하고 모닝콜을 받는 직원도 고객님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닝콜은 이 시간, 두 번째 모닝콜은 이 시간으로 요청해 주셨는데 맞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라고 꼭 더블 컨펌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쯤 되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남았어요. 내가 너를 언제까지 깨워야 되나? 진짜 더럽게 안 일어나네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모닝콜을 했을 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손님이 어딘지 찾아야 돼요. 객실에 있는데 자고 있다. 그럼 무조건 깨워야 되거든요.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있어? 그럼 확인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근데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손님이 낫지. 와, 안 일어나는 손님들이 있어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 막 7시, 7시 5분, 7시 10분, 7시 20분 막 요청 안 해도 그냥 전화를 하는 거야. 깨워야 되니까.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심지어 전화기 잘못 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닝콜을 내가 아무리 해봐도 전화가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객실에 방해하지 말라는 사인을 켜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D&D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곧 D&D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D&D 사인이 켜져 있는, 방해하지 말라는 사인이 켜져 있는 객실은 절대 노크를 하거나 뭐 절대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지만 고객님이 모닝콜을 요청을 했는데 곧 죽어도 안 일어나. 근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신다거나 수영장에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호텔 어디에서도 이 손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객실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갈까요? 아니에요. 당직 지배인님이 가실 거예요. 당직 지배인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배인님 1607호에 모닝콜을 요청을 하셨는데 손님이 안 일어나세요. 제가 7시부터 요청을 하셔서 7시 전화하고 7시 5분에 전화하고 7시 7분에 전화하고 7시 10분에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근데 손님이 사우나, 스파, 레스토랑, 뭐 피트니스 어디에도 지금 가시지 않으셨다고 하거든요. 객실에서 주무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깨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함부로 그렇게 다른 직원한테 요청을 했다가 정말 난리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당직 지배인님의 펌펌도 있어야 돼요. 나는 말단 직원이니까 내가 다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 당직 지배인님한테 책임은 조금 전가합시다. 호텔에는 보안 직원이 다 있기 때문에 보안과 직원이랑 당직 지배인님이랑 이렇게 둘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객실에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혹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 때 손님이 당직 지배인님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그러면 옆에서 보안과 직원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인이 되는 거죠. 산증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솔직히 잠잘 때 객실에서 혼자 자는데 뭐 많이 걸치고 자지 않잖아요. 응? 남자분들 덥다고 그냥 다 벗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여자분들도 굉장히 얇게 입고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분들을 혹시라도 잘못 깨웠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증인이 있어야죠.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해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당신을 깨우러 왔다 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보안과 직원이랑 당직 지배인님이랑 같이 객실에 올라가서 문을 막 두드렸는데도 안 일어나. 아무 기척이 없어. 소리도 안 나. 그러면은 그냥 문 열고 들어갑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심지어 문 열고 들어갔는데도 안 일어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Mr. Kim, please wake up. It's 7:30.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정말 이렇게까지 깨워야 되나? 그쵸, 이렇게까지 깨워야 돼요. 모닝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입분들 특히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손님은 내가 호텔이 무너져 내려도 깨워야 되는 손님이에요. 호텔에 불이 나도 꼭 손님은 다 깨우고 나가야 돼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닝콜이 있는 시간에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요. 모닝콜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닝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별표 5개씩 강조를 드려도 모자랄 판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고 호텔에 취직을 하셨을 때 모닝콜이라고 하시면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더 많이 컨펌하시고 손님한테 차라리 왜 이렇게 컨펌을 많이 해요? 라고 들을지언정 그냥 컨펌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상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모닝콜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